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9월 28일 금요일, 28일 월요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살펴보면요. 코스피와 코스닥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변동성이 참 오르락 내리락 했었는데 지수는 크게 상승한 것은 아니지만 하락 종목수 대비 상승 종목수가 약 한 500여 개 많은 모습을 보인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급을 살펴보시면 지난 금요일 코스피에서 순매매 규모는 각 수급 주체들이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월화수목금 5거래일 모두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이 그래도 금요일날 순매수 우위 보여주었습니다. 금융투자, 기타금융, 연기금 쪽에서 매수 우위 알 수가 있었었고요. 개인은 외국인과 반대로 월화수목금 모두 매수를 했었죠. 코스닥 보면은 개인은 그냥 사고 판 거 그냥 보합이고요. 외국인이 매수했고 기관이 매도를 보였습니다. 근데 금융투자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순매수 전환한 것도 코스닥에서 알 수가 있었고요. 다시 돌아가서 구체적인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 급락에 따른 반등은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주말을 앞두고 관망세 강했고 반등 역시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좀 한산했거든요. 또 추석 연휴 앞두고 있고 그래서 코스피의 경우에는 약 2달 반 만에 거래 대금이 10조 원 초반을 기록하는 좀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 코로나19 장기화되며 가구, 인테리어, 가전, 렌탈 등 홈 이코노미 관련주들 강세가 있었고요.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 사과문 발표 이후에 방산주가 급락한 반면 또 대북 관련주가 상승한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거의 진짜 일희일비 할 만큼 변동성이 이쪽 엄청 컸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미국 노바백스가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 3상 시험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SK케미칼 등의 강세를 보이는 등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긍정적이었고요. 9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는 등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외 증시 미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2%대 상승을 했다는 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4% 상승했습니다. 먼저 시장 좀 살펴보면요. 경제지표도 엇갈리면서 혼조세로 출발을 했었고 또 9월 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의 4분기 경제성장률을 5에서 3%로 낮췄고요. 또 골드만삭스도 최근에 3%로 낮췄죠. 미국의 4분기 경제성장률. 이런 가운데 JP모건마저 이제 2.5%로 내려잡은 것은 부담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상황 보면 좀 그렇죠. 부양책도 올해 통과할 기대 좀 없어지는 듯 보이고. 근데 다만 애플의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며 기술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 반등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이제 종목들 좀 봐보겠습니다. 애플이 3.75% 상승했는데 모건스탠리의 긍정적인 보고서 때문이죠. 최근 애플 주가의 조정은 아이폰 12 출시를 앞두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보고서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2% 상승했고 또 아마존이 2.5% 상승했는데 아마존의 경우도 최근 하락을 기회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며 2.5% 상승을 했습니다. 알파벳 상승했고 테슬라 5% 상승했고요. 인텔, AMD보다 상승했고
또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넷플릭스가 2% 상승했고 줌 비디오가 6.78% 상승한 가운데 모더나가 6.6%, 이노비어가 10%, 백신 관련주들도 상승했고요. 니콜라도 1.9% 상승했습니다.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은 6.8% 크게 상승했는데요. 연방항공청이 기체 결함으로 추락했던 737 맥스의 시험 비행을 다음 주 평가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주인 거죠. 이르면 연말 운행을 재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또한 바클레이즈가 크루즈 업종에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자 로얄 캐리비언이 7.7%, 카니발이 9.68%, 노르웨이안 크루즈가 13.67% 상승을 했습니다. 유럽은 좀 혼조세였습니다. 영국은 강보합, 나머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하락했는데 역시나 코로나19 재확산세 속에서 혼조세를 마감했고요. 항공주가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상해지수 약보합 마감했는데요.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중국 헝다그룹의 구조조정 루머가 나온 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부동산, 건설 부문이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헝다그룹은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죠. 그래서 이날 헝다그룹 주가가 이제 장중에 13%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FTSE 러셀이 중국 국채를 세계 국채지수에 내년 10월부터 편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중국 증시 하단을 지지해주는 요인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유가가 코로나19 확산 불안 지속 우려에 0.2% 하락했고요. 금 가격은 달러 강세 이어지면서 0.6% 하락을 보였습니다. 오늘 발표될 일정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 연설이 있고요. 9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제조업지수 발표될 예정이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미국 지수 살펴볼게요. 다우산업지수 하락하는 5일선 회복하면서 1.3% 나왔는데 상승 중인 하늘색 60일선 아래에 있는 거죠. 아직 20일선 아직 하락 중이고 또 S&P 500 지수도 보면 다우랑 비슷해요. 5일선 회복했지만 지수가 60일선 아래에 있고 20일선 역시 아직 하락 중에 있습니다. 나스닥 60일선 회복한 듯 보이지만 정확히 좀 정확한 게 보면은 아직 60일선 아래에 있고 5일선을 회복했고 21선 하락 중인 게 비슷비슷한 모습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대적으로 흐름이 양호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60일선 회복한 모습입니다. 20일선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 기울기 가파르지 않고 21선도 곧 회복할 수 있는 근데 많은 지수들이 캔들상 어떻죠? 2일 연속 캔들상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3일째인 오늘 밤 미국 증시는 좀 객관적으로 보면은 또 상승하면 좋겠지만 살짝 주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또 하루 올랐으니까 하루 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일 국내 증시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지 시간 29일 내일 밤이죠. 대선 후보의 첫 TV 토론이 예정되어 있는데 첫 토론에서 우위를 점하는 후보가 대권에 한 발 더 다가설 가능성이 큰 만큼 토론 결과에 따라서 업종 및 기업별로 방향성이 엇갈릴 여지도 있음은 감안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 미중 갈등 소식, 백신 관련 진전된 소식이 나오는지 여부 등 관심이 필요하겠고요. 또한 여러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주만큼은 아니긴 하지만요. 비농업 고용지표, 실업률 이번 주에 나오고요. 9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2차 지수, 그리고 8월 개인 소비 지출과 9월 소비자 신뢰 지수 등 소비 상황을 확인할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 것도 참고해야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10분 아침 시황에서 미국의 경우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도 오늘 밤부터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상승은 나왔어요. 다행이고 그간 하락폭이 컸던 애플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의 반등폭이 컸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살짝 안도감을 주긴 했지만 지금 지표들 봤지만 추가적인 안정감이 필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미국 증시가 상승했다고 흥분하실 필요도 없고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이면 3분기가 끝나고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국내 증시 4분기 시작입니다. 여러 불확실성이 있지만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하셨겠지만 긍정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어닝 시즌 전망이 긍정적이에요. 또 국내 코스피 3분기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40조 원 상회 가능성도 점쳐지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항상 화이팅입니다. 오늘 10분 아침 시황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 모양 전체 알림으로 해놓으시면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